안녕하세요. 암요미입니다. 오늘은 조금 의외의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AI의 변화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법원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법률 질의서를 하나 써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익숙한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예전에 사회 초년생일 때 법률 질의서를 쓸 때와는 너무 달라졌다는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AI를 활용하니까 물론 흠결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훨씬 편해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도 바로 이런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영국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도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The Treasury of Commons AR Edition 공유지의 비극 AI 버전 Britain's employment courts are clogged with AI cases. 영국의 고용재판소가 AI 사건으로 마비되고 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고용법에는 임시구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긴급한 상황에서 판사가 기업에 해고된 노동자를 복직시키거나 적어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 문제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나 고용주와 갈등을 빚은 노동조합 간부 등이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그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전역의 고용재판소에서 1년에 접수되는 신청이 약 20건 정도였고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국 고용재판소 시스템의 12개 지역 사무소 각각에 매달 약 20건의 신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기존과 비교하면 100배가 넘는 증가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신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은 과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승소 여부가 아닙니다. 법원에 들어오는 사건의 양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적법하게 제출된 사건이라면 일단 긴급 심리를 받아야 하고 판사는 그 사건을 검토해야 하죠. 즉 실제로 승소할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시간과 자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판사들이 추측하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AI입니다. 영국의 고용재판소는 원래 일반 노동자들이 변호사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1960년대에 만들어질 당시부터 목표 자체가 분쟁을 빠르고 저렴하게 해결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사건을 제기하는 데 수수료가 없고 일반적인 민사소송처럼 패소한 사람이 상대방의 법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런데 AI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제도의 특징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을 공부하거나 변호사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챗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AI가 청구서를 작성해주고 법률 논리를 만들어주고 상대방의 방어 논리까지 예측해줄 수 있습니다. AI가 법률 지식이라는 기존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춘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기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A case filed today may not be heard until 2030. 오늘 사건을 접수한다면 2030년까지 심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 그래프의 빨간색 선은 고용재판소에 접수되는 청구 건수를 보여줍니다. 추이를 보면 2020년 이후 상당한 변동을 보였지만 2024년이 지나면서 빨간색 선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주황색 선은 처리되거나 종결되는 사건의 수를 보여주는데요.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결국 들어오는 사건과 처리되는 사건 사이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결과가 아래쪽 그래프에 나타납니다. 바로 백로그, 미처리 사건의 적체입니다. 2020년 이후 2만 건에서 4만 건 수준에서 움직이던 적체 사건은 2024년을 지나면서 다시 빠르게 증가했고 2025년에는 약 6만 건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기사에서 제시한 통계를 보면 해결되지 않은 개별 청구 사건의 적체는 단 1년 만에 55% 증가해 6만 4천 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결국 문제는 간단합니다. AI를 통해 법원에 들어오는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판사와 법정이라는 공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AI가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속도와 법률 시스템이 그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가 서로 다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건의 양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별이나 연령 차별처럼 여러 쟁점을 다루는
이른바 오픈트랙 사건의 비중은 2020년, 2021년 33%에서 지난해 61%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원래도 법원의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사건 자체가 더 복잡해지면서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더 길어지고 있는 거죠. 변호사들은 이러한 변화의 원인 중 하나로 AI를 추정합니다. 경제 상황을 보면 일반적으로 분쟁이 증가하기 전에 나타나는 뚜렷한 경기 침체가 없었고, 판사와 법정 심리 일수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즉, 법원의 공급이 특별히 크게 줄어든 것이 아닌데도 그 서비스를 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AI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하는 사람이 챗GPT에 자신의 불만을 입력하면 AI는 곧바로 청구서를 작성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법률 논증을 만들어주고 고용주의 방어 논리도 예측해줍니다. 심지어 반대신문에서 어떻게 답변할지에 대한 조언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AI가 항상 사용자에게 당신의 사건은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사에서는 실험을 위해 가상의 원고가 AI에게 상담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별자리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AI는 그것이 차별법상 보호되는 신념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비건주의는 보호되는 신념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원고가 고통을 겪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식의 표현까지 덧붙입니다. 이른바 아첨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AI의 아첨이 오히려 판사의 일을 더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재판소의 판결들을 보면 AI가 만들어낸 문서에 대한 판사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AI 슬럽입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 존재하지 않는 법률, 무차별적으로 나열된 법적 근거, 실제로는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들, AI가 만들어내는 저질 콘텐츠인 거죠. AI가 만들어낸 청구서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기도 하고 심지어 거짓된 내용까지 다량으로 포함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NHS 직원은 그록을 이용해 282쪽에 걸쳐 67가지의 불만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판사에게 그중 실제로 사용할 것은 10% 정도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어느 것인지는 자신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AI가 소송의 문턱을 낮춘 것은 맞지만 그 문턱을 너무 낮춘 결과 법원에 들어오는 사건의 양뿐 아니라 사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AI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고용재판소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노동자들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AI가 법률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변호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영국의 고위 판사들도 AI가 번역이나 일정 조정 같은 업무에서 큰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만든 문서가 언제나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AI가 만든 서류가 비닐봉지에 서류를 가득 담아들고 법정에 오는 사람들의 횡설수설보다 오히려 더 일관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AI 자체는 아닙니다. 문제는 속도의 차이인 거죠. 그런데 AI만으로도 법원에 들어오는 수요가 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확대하는 제도 변화입니다. 현재 고용재판소에서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100가지 이상인데 새로운 고용권리법은 여기에 약 25가지를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취소된 근무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2027년 1월부터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근속기간이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청구에 적용되던 12만 3,543파운드의 보상금 상한도 폐지되면서 정부는 이 법으로 법적 분쟁이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영국의 많은 변호사들은 증가폭이 17%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는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정보의 장벽을 낮추고 있고 법 제도는 소송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즉, 소송을 쉽게 만드는 기술과 소송의 문을 넓히는 제도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미 AI는 문서 작성과 같은 업무에서 인간 변호사를 능가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AI 법률 회사가 인간 변호사를 위한 성공적인 고용 사건을 준비한 사례도 등장했고요.
앞으로 알고리즘이 과거의 수많은 판례들을 학습한다면 어떤 사건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지 판단하고 그에 맞춰 소송 전략을 설계하는 것까지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지금은 AI가 형편없는 소송을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이지만 미래에는 AI가 실제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AI가 너무 나빠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AI가 너무 좋아져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 제목에 사용한 공유주의 비극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공유주의 비극은 개인에게는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적으로는 공동자원의 고갈을 가져오는 상황을 말합니다. 물론 법원이 전통적인 의미의 공유지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슷한 구조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재판소에 자신의 사건을 접수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AI를 이용해 무료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한 명의 노동자에게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노동자가 동시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이라는 제한된 자원의 수요가 몰립니다. 판사들은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고 진짜 중요한 사건도 기다려야 하며 고용주들도 더 많은 법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정말 정당한 피해를 입은 노동자 역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사법 접근성을 높여주는 기술이 전체 시스템에서는 사법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린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AI가 충분히 발전한다면 모든 노동자가 주머니 속에 최고의 변호사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고용주를 상대로 정교하게 구성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의 AI 슬롭이 쏟아지는 상황은 오히려 초기 단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수많은 부실한 청구가 법원을 괴롭히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이 대량으로 법원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단순히 AI가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은 모든 사람이 변호사를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우리 법원은 그 모든 소송을 감당할 수 있을까일 수도 있죠. 사회의 제도는 AI처럼 빠르게 확장되지 않습니다. 판사의 수를 갑자기 수십 배로 늘릴 수도 없고 법정의 시간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사법 시스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AI가 얼마나 똑똑해지는가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AI가 만들어낸 수요를 사회의 제도가 얼마나 잘 받아낼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죠. AI가 법률의 문턱을 낮추는 시대,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그 문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열 것인가만이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해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법원이 감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일 수도 있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또 재미있는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